이제는 두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2030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2030과 중도 보수 표심 노리는 이재명 후보 선명한 우클릭 행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근 공개 일정의 절반 이상을 청년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홍준표 지지층을 공략에 나선 상황인데 진보 진영 지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표심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아내 낙상 사고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전 의원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2030 중도 보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당연히 뭐 후보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정을 다 그쪽으로 짜는 것 같아요. 발언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요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선거는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가운데 있는 4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중도 확장이라고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 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이 우클릭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기는 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내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문제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당의 입장도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한 우클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든 기존의 2030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해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2030이 이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2030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일정에 집중적으로 2030 세대들을 위한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2030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보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030 특히 2030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섣불리 정책들을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네. 조급하니까 섣불리 막 정책들을 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조급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2030들 위해서 정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 답보에도 2030구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2030에 대한 짝사랑이 한 달이 됐다. 이거는 일정들을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38%가 청년 관련 일정을 소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은 글쎄 청년층이나 2030에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올 때 된 거 아닌가요? 뭐 진심이 통할 때까지 계속 뭐 행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뭐 청년들이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좀 잘 몰라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점차적으로 관련된 그 접촉면을 넓혀가고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선보이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청년층들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공약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잘 알려진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목적과 이런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를 뭘로 뽑았냐면 청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당연히 당 내부에 이제 친문 문재인계 반발이 올 게 뻔하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보상해주지 말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약점, 딜레마로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보기엔 지금 양쪽 후보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섣부르게 지금 일단 산토끼 공략에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집토끼도 다 단속이 안 된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경선 직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심을 지금 다 확보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층을 다 흡수한 상태가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서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공략하러 나서고, 예. 윤석열 후보는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그 층을 향해서 지금 공략하고 나서고. 그런데 그 공략을 하러 나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예. 못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무딘 칼을 지금 휘두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뭐 음식점 총량제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약간 황당하기까지 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50조 공약도 저는 마찬가지다. 별로 치밀하지 않다는 거고. 자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공약 보면 뭐 청년층도 상당히 공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30 세대 또 이른바 MZ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공약이 아니에요. 예. 당장 내 손에 뭐 몇 푼 쥐어주겠다 이게 예.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 뭐 우리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4차 혁명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토탈 솔루션을 좀 내달라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양쪽 후보 공약을 보게 되면 그 어느 쪽도 그걸 충족시켜주고 있는 쪽이 없다. 예. 오히려 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양쪽에서 내놓은 그 공약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대증요법. 그러니까 당장 좀 이렇게 뭐 몇 푼 좀 쥐어줘서 달래는 예. 그런 수준의 공약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MZ 세대의 마음을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마음을 못 얻는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공약, 특히 청년 공약은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미래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예, 내가 취업은 할 수 있는 거냐, 집은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 정책이 그쪽에 좀 집중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